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활동이 일상화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현장 예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회복해 나가야 할지 짚어봤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통일 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계층과 세대를 뛰어넘어 남과 북이 하나 되길 함께 기도했습니다. 최근 남북 간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한국교회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렸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오살리 최사실 기념 금식기도원의 새성전 건축을 기념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한국교회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비대면 활동이 일상화되면서 현장 예배를 비롯해 전도나 선교 활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에 구티비는 한국 사회와 교회 건강성 회복을 위한 특별기획 이 땅을 치유하소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코로나 이후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회복해 나가야 할지 짚어봤습니다. 최상경 기자입니다. 최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교단 소속 목회자 1,1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로 응답자의 43.8%가 예배의 본질에 대한 정립이라고 답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현장 예배가 축소되고 예배의 새로운 형식이 요구되면서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예배의 형식이나 방법론에 치우치기보단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본질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지 방향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게 목회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변화에 대처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본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전혀 다른 상황에 직면을 했다. 그래서 예배를 바꿔야 된다. 이것 때문에 불안하다라는 것은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에 대한 확신과 그 확신에 대한 공동체 안에서의 인정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예배의 본질을 다시 성경을 펼쳐놓고 재발견하고 이 상황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상황은 우리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정말 초월적 상황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상황이 우리를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는 반드시 지킵니다. 문제는 상황에 따른 우리의 태도입니다.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이러한 본질을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봐야 할 때라고 제언합니다. 현장 예배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되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와 같은 다양한 예배 형태를 통해 복음의 본질을 지킬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이를 위해선 성도들이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게 우선 과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결국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들은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고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놓치지 않고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끼리 모여서 우리들끼리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는 큰 관점에서 교회가 이 땅에서 또 무엇을 해야 될지도 같이 봐야 됩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6.25 전쟁 70년을 맞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통일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남북이 하나 되고 평화로 나아가는데 한국교회가 앞장서자는 의미를 담아 진행됐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며 열린 통일선교 대회. 당초 4박 5일의 일정으로 파주 임진각 등 경기 북부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의 확산 우려로 축소돼 진행됐습니다. 경기 북부 기독교 총연합회와 한국대학생선교회, CBMC 경기북부연합회가 함께한 이번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70년 넘게 분단된 남북관계를 청산하고 다가올 통일의 역사에 한국교회가 앞장서길 다짐했습니다. 6.25 전쟁 70주년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제 70년 전에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평화를 선포합니다. 이제는 통일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선포하게 되어질 때 하늘에서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날 대회는 평화와 통일, 선교라는 큰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는 통일은 모든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라며
남북 통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참석한 성도들은 평화와 통일, 선교, 나라, 교회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합심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통일선교대회는 비록 행사 규모는 축소됐지만 온라인으로 더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면서 전국 교회가 함께한 집회로 치러졌습니다. 한국 교회의 평화를 향한 뜨거운 기도가 남북 관계의 발전, 나아가 통일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최근 남북 간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한국교회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렸습니다. 교계 인사들을 비롯해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해 나라와 교회의 회복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는데요. 한혜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전쟁 70년을 맞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는 한국교회 구국기도 대성회가 25일부터 진행 중입니다. 한국교회 구국기도 대성회는 제2의 6.25를 막아주시고 복음통일을 주옵소서란 주제로 27일 오후 1시까지 진행됩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영락교회 김은성 위임 목사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 3일 동안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구국기도 대성회는 교회와 선교단체의 연합으로 마련됐으며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 크로스로드 선교회 정성진 대표, TMTC 글로벌 연합선교훈련원 임현수 이사장 등이 인도자로 나섰습니다.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진행됐으며 기도와 찬양, 특강, 합심기도, 토크 콘서트, 저녁 집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졌습니다. 자리에 참석한 약 1,200명의 목회자들과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와 복음통일, 한국교회의 연합, 세계 선교 등을 위해 합심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70년 전 한국전쟁의 아픔과 신앙 선주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교회 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 체크, 거리 두기, 비말 차단 모자와 마스크, 손장갑 착용 등 방역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한국교회 구국기도 대성회는 온라인에서도 생중계됩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의 새 성전 건축을 마치고 준공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2017년 착공 이후 3년 만에 완공된 건물은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로 본당 예루살렘 성전에 800명, 지하 실로암 성전에 5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건축됐습니다. 조용기 원로 목사는 영상을 통해 기도원은 지난 50년간 한국교회의 부흥을 견인해왔다며 새 성전은 이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영훈 위임 목사는 새로 세워진 성전은 주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는 곳이라며 이곳에서 강력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25 전쟁 70년을 맞아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별도 기념연설은 없었지만 참전 용사에 대한 예우를 표시하고 한미동맹의 가치와 위상을 재확인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자세한 소식 박은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25 전쟁 70주년인 현지 시간 25일 오전 워싱턴 DC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곳을 찾은 건 취임 후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내외는 미리 준비돼 있던 화환 앞에 선 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잠시 묵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헌화 행사 참석은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 용사들을 추모하는 것과 함께 최근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회고록으로 주한미군과 방위비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려는 뜻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상원이 중국의 홍콩 자치권 억압을 지지한 개인과 기업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의 홍콩 자치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가결된 이 법안에 따라 미국 정부는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연루된 중국 관료와 홍콩 경찰 등을 제재할 수 있고 이들과 거래한 은행에도 세컨더리 보이콧, 제3자 제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하원 표결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정식 발효됩니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크리스 벤 홀런 민주당 상원 의원은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하려고 행동한다면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인종차별이 불거진 인기 놀이기구 스플래시 마운틴을 흑인 공주 테마로 단장하기로 했습니다. 뮤지컬 영화 남부의 노래를 테마로 만들어진 이 놀이기구는 남북전쟁 당시 인종차별 문화가 남아있는 남부를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최근 흑인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인종차별 철폐운동과 맞물리면서 졸지에 퇴출 대상이 됐습니다. 디즈니는 결국 이 놀이기구의 새로운 테마를 디즈니 역사상 첫 흑인 공주가 등장하는 영화 공주와 개구리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디즈니는 성명에서 새로운 스플래시 마운틴의 주제는 포용과 다양성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이 따로 움직이는 괴리 현상이 가져올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IMF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실물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금융시장은 지속적으로 반등하는 괴리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는 향후 자산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여파로 최근 경제 지표는 예상보다 더 나쁘게 나오고 있지만 전 세계 각국이 기준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등 경기 부양 대책을 쏟아내면서 금융시장은 동요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이정은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서울의 주요 대형교회 중 하나인 왕성교회에서 1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은 대부분 성가대 활동과 MT 활동을 통해 전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왕성교회 교인 1명이 지난 24일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25일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26일 최소 5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들을 포함해 기존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을 개연성이 있는 교인 41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평등법이란 새 명칭으로 변경합니다. 인권위는 지금까지 사용해온 차별금지법안 명칭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로 바꿔 정하고 약칭을 평등법으로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그동안 차별금지법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었다며 법률명이 평등법으로 바뀐다면 헌법상 평등권을 증진하는 법률로 이해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가 법안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온 기독교계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 결정 후 대남 비난을 멈췄던 북한이 사흘 만에 대외선전 매체를 통해 남한 정부의 친미 4대주의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대외선전 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26일 남한 정부가 한미 실무그룹에 목이 메어 남북선언을 하나도 이행하지 못했다며 계속 미국에 비굴하게 추종하면 온 결의 비난과 저주만 뒤따를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도 주한미군이 생화학전 부대 운영 인력을 국내에 배치하려고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을 소개하면서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 사실을 왜곡한 것에 대해 정부가 일본의 약속 이행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주 유네스코 한국대표부 김동기 대사는 일본이 세계유산위원회 21개국을 상대로 세계유산 등재 시 내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사는 일본이 본인들 입으로 말한 걸 지키지 않고 세계유산위원회 권위도 무시했다며 국제사회에서 약속을 안 지키는 일본이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일본은 즉각 후속 조치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기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일명 햄버거병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14명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보건당국은 25일 안산시 상록구 A유치원에서 식중독 증상을 보여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모두 2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입원 환자 중 14명은 장출혈성 대장균으로 인한 합병증 중 하나인 용혈성 요독증후군, 일명 햄버거병 의심 증세를 보였고
그중 5명은 신장 기능 등이 나빠져 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A 유치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가로 적발되는 위법 사항에 대해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진작을 위해 대규모 할인 행사인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 시작됐습니다. 내달 12일까지 전국적으로 열리는 동행 세일은 전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주요 백화점,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도 대거 참여합니다. 전국 633개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해 20% 페이백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농축수산업계도 전복, 장어 등 주요 인기 품목을 최대 50% 할인하고 주요 백화점들은 브랜드 의류를 최대 80%까지 할인합니다. 구티비 뉴스 이정은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조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가선교회가 창립 15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초대 총재로 정근모 장로를 추대했습니다. 정근모 장로는 원자력 분야 세계적인 석학으로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이나 역임했습니다. 대표회장으로는 김성만 목사가, 이사장으로는 윤영환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정근모 총재는 취임사를 통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전 세계로 나아가 실천할 때가 왔다며 이를 위해 누가선교회가 설립된 것이고 많은 이들이 함께 동참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미래포럼이 한국전쟁 70년을 기념해 구국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한국미래포럼 박경진 회장은 코로나 사태로 국가가 어려운 가운데 위기 극복의 의지와 결의를 다지고자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행사를 공동 주관한 한카문화교류협회 최광혁 장로는 다시는 6.25 전쟁과 같은 민족 비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깨어 기도하자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2006년 설립된 한국미래포럼은 한국교회 장로들로 구성된 단체로 정치, 경제 각 분야에서 구국기도회를 열어왔습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와 한국기독언론포럼이 포스트 코로나19 연구 프로젝트 1차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코로나19 시대의 국내외, 사회, 경제적, 문화적 변화를 데이터로 분석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문화선교연구원 백광훈 원장은 코로나 시대의 특징과 교회의 역할을 디지털과 공공성 2가지로 정리하며 2 키워드를 목회 환경 속에서 찾아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사회 참여에 대해 논의할 다음 발표는 8월 27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기아대책이 올해도 해외 한국전쟁 참전용사 지원에 나섭니다. 기아대책은 2017년부터 한국전쟁 참전 이후 신체적 후유증, 자국 정부의 의료 재정 지원 부족 문제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해외 참전용사 가정을 봉사자들이 직접 방문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긴급 생계 지원을 해왔습니다. 올해는 에티오피아와 콜롬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국, 필리핀 등의 마스크와 위생용품, 식료품을 지원하고 교육 사업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코로나19로 한국교회 사역은 어려워지고 동성애나 각종 혐오와 차별은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구티비는 특별 기획 이 땅을 치유하소서를 마련했습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를 살리기 위한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